안녕하세요. 이파마스터 대표 강사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산전산후 필라테스 출산 후 편에서 이제 출산 후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운동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할지,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이 출산하고 나면 이제 육아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육아를 하면서 우리가 부상을 잊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하고 그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운동 전략을 잘 짤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산 후에는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러면 낳고 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원래 건강했던 분들은 금방금방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몸이 좀 약하셨던 분, 그리고 임신 중에 특히 아프셨던 분들은 출산 후에도 이게 뭐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한 절반, 그리고 이제 멀리 보면 한 10%, 20%는 계속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한번 질문을 발췌해봤나 보시겠어요? 근데 보시면 이분이 출산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허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골반이 아파요. 그래서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아기는 봐야 하고 모유 수유할 때 아파서 아파다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다리를 못하는 건 어디 문제죠? 고관절, 골반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조금만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이거 그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진퇴양난이죠. 그리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뿐이고 차도가 없어요. 진단이 잘못됐겠죠. 치료적 접근도 잘못됐겠고. 자, 선생님 말로는 아기 낳을 때 골반이 벌어지면서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져서 그렇다는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걸었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걸었대요. 걷는 게 도움이 됐을까요? 골반이 아플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더 아프셨을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웃으면 안 되지만 사실 저희끼리니까 산후조리원 동기 말로는 산후 골반 축소, 출산 후 골반 교정 같은 거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골반 교정 받는 거 아프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지만 정말 많은 분의 일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출산 후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아요. 이분은 운동이 필요하고 체온 교정도 필요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치료에 대한 부분, 통증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골반을 교정하면 이게 좋아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골반을 교정하면 이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 산모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골반이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춰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통증의 원인이 임신 때문이다, 출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프신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적 비대칭적 뭐 이런 체형 구조의 비대칭적 문제나 기능의 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생긴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운동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잘 캐치를 해서 통증은 통증이요, 체형 교정은 체형 교정이요, 이 두 개가 범벅이 돼서 이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 통증을 제가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이런 거 불편감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목적 부분과 그리고 선생님 저는 여기 조금 이제 아픈 건 덜한데 왜 자꾸 골반이 아직도 이렇게 좀 펑퍼짐하죠? 이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통증, 체형 교정, 그리고 그 운동의 목표를 명확히 세워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후에 이런 체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체형을 회복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크게 보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병원으로 오실 거고, 그런 분들은 그 치료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센터에 와서 저 조금 건강해지고 싶어요, 빨리 체형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분들한테 운동을 시키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우리 엎드린 자세 할게요. 그래서 손을 짚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손목이 너무 아파서 못 짚겠어요.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엎드린 자세 운동 안 시키실 거예요? 베리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왜 아플까요? 손목이 아직도 임신 그 기간 동안 늘어난 여러 가지 호르몬들, 여성 호르몬 때문에 출산 후에도 아직도 손목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과유연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게다가 계속 아이를 보고 수유를 하고 이런 과사용 때문에 과사용 손상과 과유연성에 의한 그 취약점 두 개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무게를 잘못 주거나 조금 부담이 가면 선생님 손목이 아파서 이 자세를 못 하겠어요, 이 말이 나와요.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할 거예요?
자, 이때는 자, 토닝봉 같은 거를 집어서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무리를 주지 않고요. 그 남자들 푸시업바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손목을 꺾지 않는다거나 토닝볼을 쥐고 이렇게 이렇게 받치는 자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주먹을 쥐고 하세요. 이렇게 하신다거나 다른 소도구나 기구들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손목뿐만 아니라 무릎도 굉장히 과유연성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리 들어 올려 보세요 내지는 뭐 브릿지만 시켜도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실 거거든요. 자,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 동작을 계속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관절 부위, 무릎 관절, 손목 관절의 안정화 전략부터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복직근 이개와 골반적인 약화, 코어의 총체적인 약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프로그레션이라고 했죠. 운동을 진행해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잘 사용을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양측 동시 운동을 이렇게 시킬 때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들 내지는 이렇게 뭐 브릿지 같이 양쪽 운동을 같이 하는데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잘 못 쓴다 그러면 그쪽 코어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칭적으로 잘 쓰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루 종일 집에서 수유 육아로 계속 몸을 쓰고 계셔서 과사용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같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작을 할 때 내가 운동을 일주일에 2번밖에 30분, 1시간밖에 안 해요. 이걸 하면서 계속 이렇게 통증 없이 내가 정말 체형을 싹 회복할 수 있다는 건 좀 욕심이 지나친 거고요. 여러분들이 센터 밖을 나가서도 일상 속에서도 바른 자세로 계속 운동이 될 수 있게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그 팁을 주고 그 자세를 할 수 있게 근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산후의 운동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입니다.